노년기 정신건강관리법 외로움과 우울증 극복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 쉼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 노년기 정신건강관리법 외로움과 우울증 극복하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년기 정신건강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30%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노년층이 더 늘어났다고 하죠.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박성훈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성훈 박사, 네, 안녕하세요.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본론 파트 1, 노년기 정신건강의 특징과 중요성. 먼저 노년기 정신건강의 특징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년기에는 정신건강이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박성훈 박사, 노년기는 은퇴, 신체 기능 저하,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등 여러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 사회적 역할의 감소로 인한 자존감 하락, 경제적 불안, 그리고 외로움이 주요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렇군요. 노년기 우울증은 다른 연령대의 우울증과 어떻게 다른가요? 박성훈 박사, 노년기 우울증은 감정적인 증상보다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머리가 무겁다, 잠이 안 온다 같은 신체적 호소가 많죠. 또한 늙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나이와 상관없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본론 파트 2, 외로움 극복하기. 많은 노년층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하시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성훈 박사, 외로움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1. 규칙적인 모임 참여하기.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시설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2. 취미 활동 시작하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등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자원봉사 활동.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디지털 소통 방법 배우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영상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가족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성훈 박사, 가족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말벗 서비스 등을 이용해 보세요. 또한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인 공동주거 같은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론 파트 3, 우울증 관리와 예방.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성훈 박사, 우울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효과적입니다. 1. 규칙적인 신체 활동. 가볍게 걷기, 수영, 요가 등 꾸준한 운동은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세로토닌과 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2. 건강한 식습관 유지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는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3. 수면 관리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4. 스트레스 관리 명상, 심호흡, 자연 속 걷기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5. 정기적인 건강검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갑상선 질환, 비타민, 결핍 등 신체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우울해 보이는 노인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박성훈 박사 우선 그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기운 내 같은 말보다는 그분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걷기, 영화 보기 같은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1393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와 청취자 질문.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정말 유익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78세 어머니가 최근 남편을 잃고 우울해하는데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박성훈 박사 배우자 상실은 큰 슬픔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슬픔 반응이 정상적인 것일 수 있으나 2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는 상담 후 필요한 경우에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머님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지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 우울증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박성훈 박사 가까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우울증 선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클로징. 오늘 노년기 정신건강관리법 외로움과 우울증 극복하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성훈 선생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훈 박사 함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지혜가 빛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대 간 소통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 후 쉼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